박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다. 슬림하게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당신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라는 속뜻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하다는 패션 회사 더 스타일랩의 디자인 1팀 소속 디자이너였다. 플러스 사이즈 체형에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아니 꽤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었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내 한숨과 함께 현실을 일깨웠다. 괜찮아,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주문처럼 되뇌는 말이었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과 때로는 노골적인 비교는 그녀를 위축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일이었다. 깜돼지라는 놀림, 체육 시간마다 구석에 홀로 앉아 있어야 했던 기억, 예쁜 옷은 그림의 떡이었던 소녀 시절. 그런 기억들이 불쑥불쑥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어쩌면 그런 상처와 무관하지 않았다. 옷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내가 만든 옷은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어. 그런 믿음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같은 팀에 임수하는 지우와는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듯한 인물이었다. 잡지 표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마른 몸매에 파르포르브이처럼 하얀 피부,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 그녀는 출근과 동시에 동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아침 회의 시간, 지우가 밤새 준비한 시장 분석 자료보다 수아가 새로 산 블라우스나 주말에 다녀온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가 더 큰 화제거리가 되는 건 흔한 일이었다. 수아는 지우의 업무 능력을 어렴풋이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그녀의 외모를 보며 속으로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 저러니 남자친구가 없지 따위의 생각을 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예쁜 외모 덕분에 항상 주목받고 특별 대우를 받는 데 익숙했다. 그런 환경은 그녀에게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타인 또한 외모로 쉽게 판단하는 습관을 갖게 만들었다. 그녀의 SNS는 완벽하게 연출된 사진들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다이어트와 끊임없는 외모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은밀한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다. 최민준 팀장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우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우가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독창성과 시장을 읽는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에 대한 깊은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 역시 과거 비슷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료를 지켜본 경험이 있었기에 지우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하지만 팀 전체의 성과와 복잡한 회사 내 정치역학 관계 속에서 지우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특별 대우를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건 박지우 씨, 분명 기회는 올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정도의 격려뿐이었다. 지우는 감사하면서도 그 기회라는 것이 과연 자신의 외모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자신에게까지 당도할 수 있을지 매번 의문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 텅 빈 자취방에 돌아와 반려견 망고를 끌어안고 하소연하듯 중얼거렸다. 망고야,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더 스타일 랩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되었다.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사활이 걸렸다고 할 만큼 중요했고, 성공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디자인 1팀 역시 사활을 걸고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지우에게도 이번 공모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어쩌면 자신을 무담에는 이 지긋지긋한 편견의 사슬을 끊어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말도 반납한 채 밤낮 없이 자료를 찾고 스케치를 하며 아이디어 구상에 매달렸다. 빈티지 패턴에 대한 해박한 지식,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통해 길러온 감각,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 때조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디자인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피어났다. 그렇게 며칠 밤을 새워 그녀는 단순한 의상 디자인을 넘어
아티스트의 작품 세계와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낸 독창적이면서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컬렉션 컨셉을 완성해냈다. 이거라면 지우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스케치북에는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드디어 팀 내 1차 프레젠테이션 날.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되짚었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 즐겨 입던 어두운 색상의 옷 대신 용기를 내어 밝은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를 선택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차올랐다. 발표대에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녀의 컨셉은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움이었다. 성별, 연령, 체형,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미의 기준을 넘어선 모든 존재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표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석에 앉은 임원들의 시선은 그녀의 발표 내용보다는 어딘가 불편한 듯한 그녀의 체형이나 발표 내내 긴장감으로 상기된 구릿빛 얼굴에 더 오래 머무는 듯했다. 질문 또한 아이디어의 핵심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되거나 심지어 이런 파격적인 컨셉이 과연 우리 회사 이미지와 맞을까요? 너무 실험적인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대부분이었다. 한 임원은 대놓고 박지우 씨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이걸 소화할 모델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겠군요 라며 비꼬는 듯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그녀의 실력은 외모라는 벽에 가로막히는 것 같다. 반면 지우의 다음 순서로 발표한 임수아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는 마치 런웨이에선 모델처럼 당당한 자세와 세련된 화술로 좌중을 압도했다. 발표 내용 자체는 지우의 아이디어만큼 깊이가 있거나 독창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얗고 예쁜 얼굴에서 나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는 듯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아가 발표 중간중간 지우가 제시했던 핵심 키워드나 컬러 팔레트, 심지어는 디자인 모티프 일부까지 교묘하게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밤새 고민해서 추가한 건데요. 요즘 MZ 세대들이 열광하는 바로 그 포인트죠. 라며 생긋 웃는 수아의 모습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보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조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숨죽여 울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준 팀장은 회의실 한쪽에서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발표에서 빛나는 가능성을 그리고 수아의 발표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을 동시에 감지했다. 수아가 사용한 몇몇 표현과 디자인 요소들이 지우가 며칠 전 자신에게 슬쩍 보여주었던 아이디어 스케치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수아의 발표가 끝난 후 일부러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임수아 씨, 그 컨셉의 핵심 철학은 무엇이죠? 단순히 트렌디하다는 것 외에 우리 브랜드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수아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능숙하게 둘러댔다. 하지만 최 팀장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최 팀장은 지우와 수아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두 사람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군요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내놓았다. 박지우 씨의 독창적인 컨셉과 임수아 씨의 대중적인 감각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지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아와 함께 일하라니. 그녀는 최 팀장에게 찾아가 항의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박지우 씨,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임수아 씨와 함께 작업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도 있고 어쩌면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있을 겁니다. 최 팀장의 말은 일견 타당했지만 지우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수아 역시 내심 지우의 아이디어가 탐났던 터라 마지못해 수락하는 척했지만 지우와 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저 촌스러운 애랑 같이 일해야 한다니 내 이미지만 깎이는 거 아냐? 그녀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는 예상대로 삐걱거렸다. 회의 시간마다 지우가 제시하는 의견에 수아는 너무 매니악하다. 대중들이 과연 좋아할까? 지우 씨, 이건 좀 너무 나갔는데 라며 사사건건 반박했고 지우는 지우대로 수아의 피상적인 접근 방식과 안일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는 틈만 나면 지우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을 지적하며 지우 씨도 조금만 꾸미면 괜찮을 텐데 자기 관리가 중요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고 그럴 때마다 지우는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수아 씨, 이 부분은 아티스트의 의도를 좀 더 반영해서 스토리를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예쁘기만 한 디자인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수아는 들고 있던 스타일러스 펜을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지우 씨, 우린 지금 예술작품 만드는 거 아니에요. 팔리는 옷을 만들어야죠. 지우 씨처럼 너무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우 씨 디자인은 너무 무겁다고요. 그런 날이면 지우는 퇴근 후 텅 빈 자취방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내가 너무 이상적인 건가? 아니면 정말 내 디자인은 팔리지 않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매운 떡볶이를 꺼내 허겁지겁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입안은 얼얼했지만 마음속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찾고 홀로 스케치를 수정하며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지키려 했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내 진심을. 그러던 어느 날 공동 작업 중이던 핵심 디자인의 샘플 제작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공수해온 특수 원단이 잘못된 가공으로 인해 전부 못 쓰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장 다음 주가 중간 보고일인데 원단을 다시 구하려면 최소 2주는 걸리는 상황. 수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만 동동 굴렀다. 어떡해, 이거 완전 우리 책임이잖아.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 그녀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는 젬병이었다. 지우 역시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아에게 일단 진정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다독였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국내외 원단 시장을 뒤지고 비슷한 질감과 특성을 가진 대체 원단을 찾아 나섰다. 관련 논문까지 찾아보며 원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체 가능한 소재들을 리스트업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몇 가지 대체 원단 스와치와 함께 수정된 디자인 시안을 들고 나타났다. 팀장님, 이 원단들을 사용하면 기존 디자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납기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약간 수정해서 오히려 더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하고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수아는 넋을 놓고 지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수정된 디자인의 완성도까지. 그녀는 처음으로 지우가 단순히 뚱뚱하고 촌스러운 동료가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 팀장은 지우의 보고를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박지우 씨, 역시 대단하군요. 임수아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수아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지우에게 쌀쌀맞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동은 줄어들었다. 오히려 지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거나 때로는 먼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 번은 야근하는 지우에게 자신이 아끼는 고급 초콜릿을 건네며 이거 당 떨어질 때 먹어요라고 툭 던지듯 말하기도 했다. 지우는 그런 수아의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이다. 그 초콜릿은 생각보다 달콤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프로젝트 최종 심사일이 다가왔다. 더 스타일랩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주인공인 아티스트까지 참석한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자리였다. 발표장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우와 수아는 공동으로 준비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나란히 단상에 섰다. 지우는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큰맘 먹고 구입한 밝은 코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독특한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수아 역시 평소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발표 직전 지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우씨 잘해봐요. 아니 우리 잘해봐요 라고 말했다. 지우는 살짝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우의 독창적인 컨셉 설명과 수아의 매력적인 부연 설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점차 밝아졌다. 특히 지우가 설명하는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움이라는 컨셉은 아티스트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다. 내 작품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호평을 받았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인 실제 의상 착용 모델 중 메인 모델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런웨이 시작 불과 30분 전이었다. 순식간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이어가던 수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어떡하죠? 갑자기 모델이 못 온다니. 그럼 저희 쇼는?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임원들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갔고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대표이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대체 준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한 임원의 날카로운 질책이 수아에게 쏟아졌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지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단단했다. 대표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진정시킨 후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희는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또 다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전문 모델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 디자인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어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무대 뒤편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고 잠시 후 뜻밖의 인물들이 무대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 모델이 아니었다. 다양한 체형과 연령대 그리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더 스타일랩의 평범한 직원들이었다. 디자인팀의 막내부터 마케팅팀의 과장, 심지어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지우가 며칠 밤을 새워 그들의 사이즈에 맞게 직접 수선하고 스타일링한 콜라보레이션 의상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지우의 격려와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어 조금은 서툴지만 진솔하고 당당한 워킹을 선보였다. 어떤 직원은 자신의 통통한 배를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고 어떤 직원은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런웨이를 걸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지우는 각 의상의 컨셉과 그 안에 담긴 아티스트의 철학, 그리고 그 옷을 입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희 디자인은 완벽한 몸매를 가진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저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가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완벽한 몸매의 모델은 없었지만 그 어떤 쇼보다 진솔하고 감동적인 무대였다.
특히 지우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 중 하나를 입고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 장내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플러스 사이즈 체형이었지만 그녀의 몸에 맞게 아름답게 흐르는 옷의 실루엣과 그녀의 당당한 미소는 그 자체로 컬렉션의 주제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이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움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처럼 보였다. 넋을 놓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위기 앞에서 무너졌던 자신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지우의 모습.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으로 지우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외모가 전부라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지우에 대한 알 수 없는 존경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지우의 무거움이 사실은 세상을 껴안는 깊이와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가벼움은 어쩌면 천박한 피상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최민준 팀장은 객석 한가운데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그리고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발표가 끝나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아티스트 역시 지우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박지우 씨, 정말 대단하군요. 당신의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예술입니다. 오늘 무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른 임원들 역시 지우의 창의성과 위기 대처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지우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의 성공은 더 스타일랩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패션쇼는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 이상 그녀를 외모만으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독창성과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셔츠가 자자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갔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항상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용기를 주는 멘토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수아에게도 그날의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던 외모 지상주의라는 허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우를 찾아갔다. 사무실 한켠 지우가 홀로 남아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향수와 함께 작은 손편지를 건넸다. 지우 씨, 지난번 일,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향수 지우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받아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의 솔직한 마음과 반성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수아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수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 씨, 괜찮아요.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겠죠. 우리 앞으로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용서나 뜨거운 화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은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더 스타일랩의 핵심 디자이너로 승승장구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해 나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언제나 신선한 영감을 주었고 특히 모든 몸은 아름답다는 그녀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캠페인도 주도했다. 한편 수아는 그 사건 이후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화려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얼마 후 더 스타일랩을 떠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은 공정무역 패션 스타트업 함께 그리고에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함께 그리고는 제3세계 여성들이 만든 아름다운 수공예품에 담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회사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외모가 아닌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다. 때로는 지우가 그랬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맨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열정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완벽하게 연출된 사진 대신 함께 그리고의 활동 소식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서울숲 근처에서 열린 작은 플리마켓. 지우는 주말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지우 씨 아니에요? 수아였다. 그녀는 함께 그리고의 부스에서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값비싼 명품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듯 미소 지었다. 수아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지우 씨, 액세서리 정말 예쁘네요. 특히 저 브로치 지우 씨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녀의 칭찬에는 가식이 없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함께 그리고 일은 어때요? 지우의 물음에 수아는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지우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껍데기만 쫓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플리마켓 한쪽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각자가 겪었던 변화와 성장. 완벽한 친구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한 명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 두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는 두 디자이너.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반짝이는 외모나 값비싼 장신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해질녘 서울숲의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찬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수아는 그런 지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